안녕하세요. 우울증 일기입니다. 덥네요. 정말 너무 덥네요. 이번 여름 불볕더위가 좀 늦게 오겠구나 했는데 8월이 되니 왔네요. 일단 밖에 나가도 바람이 후덥지근하고 집 안에 있어도 선풍기를 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매년 8월에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올해도 진행하고 있었고 드디어 8월 31일에 끝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상을 원래 일주일에 한 번은 올려볼까 했는데 이게 또 닥치니까 영상을 못 올렸네요. 기다리신 분은 없겠지만 죄송합니다. 사실 제가 더위를 먹었는지 아니면 우울증 때문인지 올해 여름은 유난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더위라는 게 작년에 비해서 좀 늦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올해 더위엔 좀 힘들어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 혹시 목소리가 전 영상에 비해서 어떤가요? 저번에 스승님이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보내주셔서 설치하고 사용을 했는데 하필 제가 가지고 있던 마이크가 USB 타입 콘덴서 마이크라 오디오 인터페이스에서 보내주는 팬텀 파워를 쓸 수가 없더라고요. 스승님께 이러이러했다 말씀을 드리고 나서 딱 영상이 딜레이 되었는데 갑자기 스승님이 전화 오셔서는 야, 너 마이크가 없어서 녹음 못하는 거냐? 하시더니 이번엔 팬텀 파워가 필요한 콘덴서 마이크를 냅다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테스트하고 바로 녹음을 하고 있네요. 스승님 감사합니다. 이제 태풍이 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지 바람이 조금 불고 비도 조금씩 내리고 있습니다. 빨래 널어놨는데 마르기 전에 비바람이 불면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할까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우리는 누구에게 어디에 기대야 할까를 조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고 같은 행동을 하거나 같은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우울증을 앓고 계신 분들은 사실 누군가에게 기대기가 쉬우신가요? 제가 자주 하는 말이지만 이런 상황에 놓여보지 않은 사람은 우울증을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우울증을 겪고 있는 분과 그런 사람을 맞닥뜨린 사람들의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울증을 겪는 사람에게 우울증을 이기기 위해 병원 치료보다 책을 권유하거나 차를 권유하거나 종교를 권유하거나 어떠한 특정 행동을 권유하거나 사실 권유로 시작했다가 거의 강요가 되는 경우도 많이 겪었습니다. 애초에 병원 치료에 대한 안 좋은 인식과 겪어보지 못했던 일들에 대한 준비되지 않은 조언에 콜라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우울증 치료의 약 복용을 시작하면서 실제로 변화하는 것을 겪은 입장에서 약을 무턱대고 접한다기보다 약물을 통해 우리가 실제로 접할 수 있는 변화가 확실하기 때문에 저도 누군가 우울증이라고 하면 조심스럽게 병원에 가보기를 권유하곤 합니다. 실제로 유튜브에 우울증이라는 단어를 검색해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채널들은 실제로 정신과 의사분들이 올린 영상이 먼저 나오더라고요. 알고리즘 때문에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드문드문 보면 일단 우울증 치료에 약물 치료를 시도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바꾸기 위한 설명이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쉽게 말해 일반적으로 우울증 치료, 약물 치료 이런 단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아직도 생각보다는 크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일종의 편견이라고 봐야겠죠. 갑자기 치통이 있거나 감기에 걸렸거나 어딘가 몸이 안 좋다고 생각되면 가장 쉽게 사람들은 약국에 가서 약을 사다 먹습니다. 약을 통해 몸이 치유되길 바라니까요. 실제로 진통제나 이런 약들은 통증의 효과를 보여줍니다. 아프면 잠도 잘 못 자잖아요.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그로 인해 오는 생활 패턴의 붕괴가 더 힘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약, 우울증도 병이라고 생각하면 약을 먹는 게 이상한 걸까? 아마 이런 편견에 부딪히기 시작하면 대화가 힘들어지고 이것을 이해시켜야 하는 내 자신이 또 자괴감이 들고 차라리 이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나는 또 다른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어째서 이것을 설명하고 이해시키려 하고 있지?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사실상 대화는 힘들어지는 때가 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대화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하나, 둘 쌓이다 보면 내가 대화를 하지 않는 편이 차라리 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안 하게 되죠. 나에 대해서. 저도 사람이다 보니 일상적인 생활, 일에서 오는 문제점도 있고 그 문제점을 가끔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지만 그 하소연을 하는 이유에 대해 사실 알지 못하다 보니 단순히 징징대는 것으로 보일 때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진다면 정작 하소연하는 나는 정말 한심한 사람으로 보일 뿐이겠죠. 우울증으로 인해 사람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사실 저 자신도 잘 모릅니다. 단지 내가 다른 사람과 조금 달라져 간다. 내가 아닌 것 같다. 저는 제가 처음 치료를 받고 이제 치료를 그만하고 일상생활을 할 때 저는 제가 우울증이 다 나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치료된 게 아니었던 거죠. 다만 겪어본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다시 대처해야 할 것인가 라는 물음에 움직일 수 있는 경험을 얻었을 뿐입니다. 사실 매 한 가지예요. 힘들기는. 사람들은 이런 반응을 보이곤 합니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과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 이런 말들은 자신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보고 던지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른 영상에서도 언급했었고 위에도 조금 쓰긴 했지만 본인이 겪어보지 못했던 일에 대해 이것이 정확한 답이다라고 쉽게 결론 지어놓고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 처음부터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됐는지, 이 사람이 왜 이러는지, 이 사람이 왜 내 말을 안 듣고 있는지. 결국 도움을 주려고 해놓고 마지막엔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좋은 말을 해주고 있는데 어라? 안 듣고 있네? 로 끝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 정작 우울증 당사자들은 대화를 하는 것이 더 고통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대화가 단절되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울증 걸린 사람도 답답하거든요. 내가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인가 싶을 때도 분명 있고요. 단지 그 반응이 좀 더 꽉 닫혀있는 모습인 게 문제라면 문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우리가 흔하게 겪는 일반적인 사람들을 대하듯이 대하면 안 되는 것을 아무리 설명을 해도 잘 통하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고 싶은 하소연조차 쉽사리 못하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해 못하면서 이해하는 척하면 안 됩니다. 내 눈높이의 선에서 그 사람을 이해하는 척하면 그것은 절대 도움이 아닙니다. 우울증을 겪는 사람에 대한 공감이 물론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그렇게 쉽게 빠르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닌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야기를 하고 누군가는 그 이야기를 경청하며 누군가는 그 이야기를 통해 무언가를 깨달으려 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하려 합니다. 나에 대한 것을 이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들어만 주셔도 돼요. 사실 저도 하소연 하다 보면 내가 너무 내 이야기만 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는 못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제어도 잘 안 되고 생각을 잘 못하게 되고 있구나 깨닫고 난 뒤에는 누군가에게 내 이야기를 하는 게 정말 맞는 걸까 라고 생각하곤 우리 집 벽이랑 대화를 합니다. 애가 대답은 안 하는데 잘 들어주더라고요. 벽 이름이라도 지어줘야겠네.